저는 완벽한 장의존형이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1차가 꽤 높은 점수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총 2번의 시험을 인천 지역을 응시를 했고요. 재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기간은 2년을 총 올인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해에는 3점 차이로 떨어졌고 이제 올해 다시 3월부터 이미정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저의 부족한 점들을 보강을 해서 12점 높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혹시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발표 홈페이지도 여러 번 확인하고 제 로그인해서 캡처해두기도 하고 하면서 합격을 여러 번 확인을 했었고 무엇보다 가족분들이랑 저의 지인들이 함께 축하해주니까 기쁨이 더 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교수님의 강의력입니다. 저는 학부 때 서양음악사를 정말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서양음악사를 듣고 제가 중세와 르네상스를 이해하고 또 그거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점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입니다.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그 정보들 간에 헷갈리고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모를 때가 많은데 이런 것을 교수님께 질문할 때마다 최근 논문이나 아니면 원문 책들을 이제 가져오셔서 저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신다는 점에서 신뢰가 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활발한 피드백입니다. 교수님이 매주 과제를 내주시는데 그 과제들을 직강생들의 과제를 모두 다 순수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점에서 정말 존경스러웠고 그 1차뿐만 아니라 2차 수업 시연도 직접 여러 번 피드백을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끝까지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1년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 월별로 교수님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월부터 6월까지가 심화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 심화반 커리큘럼 때 가장 저희에게 중요한 것으로 첫 번째는 강의 복습을 정말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강의에 매 쉬는 시간마다 목차를 만들면서 1차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교재에 있는 목차를 그대로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저는 썼어요. 그래서 그 목차를 쓰면서 가볍게 1차 복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복습 스터디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모두 끝난 그날 저녁에 남아서 스터디원들과 같이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을 같이 그 목차를 보면서 질문을 해주고 서로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스터디를 하면서 그렇게 2차 복습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의가 없는 날 그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할 때 개론서를 읽으면서 3차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복습을 통해서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과제랑 모의고사 제출이에요. 교수님이 과제를 매주 내주시는데 이 과제가 그냥 단순하게 지식 인출을 하는 과제가 아니라 저희가 넓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4차 복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이런 점들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답 노트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마지막 모의고사 반 때까지 모든 제가 틀린 문제들을 오답 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적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하고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답 노트를 하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기출 분석입니다.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해당 영역의 기출들만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교수님의 기출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영역의 기출만 풀어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그 기출에 나왔고 그 평가 출제자분들이 어떤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는 문제풀이반과 기출반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문풀반 문제를 사전에 꼭 푸는 것입니다. 이 문풀반 문제를 전주에 주시기보다 좀 촉박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수님이 풀어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풀어보고 그다음에 틀린 것을 채점을 해서 틀린 것들을 또 오답 노트로 만드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백지 쓰기입니다.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 바로 백지 쓰기인데요. 이 7, 8월에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자신만의 회독 주기를 정해서 회독 주기에 맞게 백지 쓰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6월 반 때 만들었던 목차를 보고 그 목차만 보면서 백지 쓰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지 쓰기를 할 때 공들여서 쓸 필요 없고 정말 날려쓰기나 뭐 줄임말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인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틀린 부분은 다시 교재를 보면서 빨간 펜으로 적으면서 확인하고, 또 여러 번 이렇게 백지 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못 쓰는 부분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이제 자리에다가 붙여놓고 매번 아침마다 그걸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 11월은 이제 모의고사 반이에요. 이 시기에는 정말 무한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독 주기를 점차 줄여가면서 이 백지 쓰기를 했는데요. 9월에는 3주 간격으로 회독을 하고 10월에는 2주, 11월에는 한 주 간격으로 회독 주기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교수님의 1권, 3권 교재를 그냥 저의 서브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독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수님의 그 교재 페이지가 그대로 떠오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독을 계속 하면서 11월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기출 분석과 교과서 분석 스터디를 했습니다. 기출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1년 내내 놓지 않고 기출을 여러 번 풀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또한 저희가 중등 음악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에 어떤 개념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분석 스터디를 해서 교과서를 빠르게 훑고 자기에게 생소한 부분들을 캡처를 해서 그 중요 개념들을 지우고 줌으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스터디를 하고 퀴즈를 풀어보는 식으로 교과서를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 모의고사가 정말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부분들을 잘 찍어가지고 문제를 내주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또 많으시고, 근데 그게 시험 공부할 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는 걸 다 쓰고 나오겠다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가 아니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니까 시험장에서도 어떤 개념을 물어봤을 때 그거에 딸려서 뭐 정의나 아니면 그거에 연관돼서 내가 말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아는 거를 이제 다 적고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하니까 1차가 꽤 높은 점수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인천은 실기가 청음, 그리고 반주하며 노래 부르기, 장구치며 민요 부르기 이렇게 3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작곡 전공이어서 청음은 따로 강의는 듣지 않고 따로 문제만 풀어볼 수 있는 것을 초반기에 잠깐 하고, 그다음에 1차가 붙은 후에 이 청음을 매일매일 5문제나 10문제씩 풀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 부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아노는 잘 치지만 노래 부르는 게 조금 약했기 때문에 그 초반기에 3월달이나 4월달에 3개월 정도 레슨을 받으면서 성악 레슨을 받으면서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장구치며 민요 부르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임용에 들어왔기 때문에 재작년에 공부할 때도 한 3개월 정도 레슨을 받았고 작년에 공부할 때도 3개월 정도 레슨을 받으면서 초반기에 이 모든 레슨을 통해서 연습을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가 붙은 후에 12월부터는 연습실에 들어가서 밤새 연습을 했습니다. 실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초반기에 모두 끝내놓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가 되면 1차 준비하는 것만 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반기에 많이 끝내놔야 12월에 이제 1차가 붙고 나서 열심히 했을 때 좀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피아노 반주하며 노래 부르기가 시험인데
각각 따로 하면 저는 정말 잘해요.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피아노를 치는 게 정말 어려웠어가지고 12월에는 이제 연습할 때 거의 피아노 반주를 다 외웠어요. 교과서에 있는 반주를. 그래서 하나를 그렇게 딱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노래 부르는 데에만 신경을 써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200%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 시연은 1차 시험이 끝나고 그때부터 바로 수업 시연을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연 스터디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뭐 수업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려는 시간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본인이 연구를 하고 스터디 시간에는 무조건 시간 내에 끝내는 거. 그래서 20분인 지역은 20분 내에 내가 이 수업 시간을 딱 맞게 끝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건들이 요새 많이 나오니까 그런 수업 시간 조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 이 조건을 줬는지를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그 PDF로 자료를 다 주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고 하니까 도입에는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몰랐는데 이제 교수님이 딱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거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험 피드백을 이미정 교수님과 김남주 교수님께 저는 각각 한 번씩 받았었는데 이제 가서 바로 수업 시험 피드백을 받기 20분 전에 저는 도착을 해서 랜덤으로 그 수업 시험 지도안을 선택을 하고 그때 구상을 하고 바로 들어가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별로 각각 강조하시는 부분이 달라서 저는 여러분들의 교수님께 이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피드백을 받아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잘 찝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드백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벽한 장의존형이어서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기상 스터디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집에 가면 나른해지고 풀리기 때문에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복습 스터디를 딱 정해놔서 바로 무조건 교수님이 그날 중요하다고 한 거는 모든 스터디원들이 다 외우고 갈 때까지 집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출 스터디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독 계획을 이제 7월부터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 계획을 해버리면은 사실 시간이 부족하면 그 다음날로 미뤄지게 되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회독 계획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회독 계획을 공유하고 그 회독 범위 내에서 서로 가볍게 문제 내주면서 인출할 수 있도록 인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론서 읽는 것도 개론서를 그냥 읽으면 사실 머리에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론서를 읽고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체크를 해뒀다가 전화 스터디나 줌 스터디로 그런 내용들을 가볍게 그냥 물어보는 것으로 이제 스터디를 했었고 음악이다 보니까 악곡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악곡 스터디를 네이버 밴드를 활용을 해서 악곡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월부터 11월에는 회독을 이제 계속 돌려야 되는데 공부 시간을 저는 점점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10월, 11월에는 하루 종일 카메라를 이제 같이 켜놓고 짝 스터디로 해가지고 서로 줌을 켜놓고 생활 스터디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스터디를 활용을 했고 선생님들의 그 생활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 패턴을 잘 파악하셔서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스터디를 활용하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생님들께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 공부도 중간이었고 음악적으로도 제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임용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은 계속 떨어지고 또 이제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등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아, 나 왜 점수가 안 오르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 정말 저를 믿고 의지해주는 지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종교가 있다면 그런 종교를 통해서 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공부에서 의지가 약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선생님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내가 귀찮고 하기 싫은 공부법을 1년 동안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험 때 불합격을 했었는데 이때는 백지 쓰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백지 쓰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백지 쓰기를 하면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너무 막막하니까 사실 백지 쓰기보다는 그냥 계속 책을 읽는 것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가장 귀찮은 것부터 해라 하는 지인분의 추천을 받아서 백지 쓰기를 2월부터 계속 이제 진행을 했고 제가 가장 높게 성장한 것도 이 백지 쓰기를 통해서 가장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년 동안 공부하실 때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생활 패턴 등을 잘 파악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잘 찾으셔서 1년 동안 유지를 해 나가시면서 최종 합격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